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192학점, 시간으로는 2,560시간을 이수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대적인 대입제도의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할 때마다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게 되는데요. 이은혜 부총리가 오늘 아침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등교를 위해 어렵게 문을 연 학교의 교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히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네, 어린이날 노래가 더욱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자,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오늘은 자칭 청년시장이라고 말하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차에서 나는 수상한 냄새 원인 하나하나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크고 작은 도시들이 청년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도시를 위해 어떤 방안이 펼쳐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자칭 청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대호 시장입니다. 자칭 청년시장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실례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동안이시고 청년 같아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동안입니다. 예,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지난달에 코로나19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확진.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시장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겪어보니 생각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처음 확진 받았을 때는 왜 하필 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확진으로 시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진자가 돼 보니까요. 우리 의료진분들께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제가 확진됐다가 회복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1호 전화를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식사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느꼈습니다마는 한 번 확진됐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시장에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는 정말 어려움이 크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완치자를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을 국민인식 전환을 바꾸는데 그런 일을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코로나19에 확진 됐다가 또 완치를 하셨으니까 이런 마음이 더욱더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해보니까 센터는 좀 어떻습니까? 센터 시설은 평이했는데요. 저는 다행히 증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방문을 딱 3번만 열게 되는데요. 생활치료센터 직원들이 식사를 두고 가면은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때 딱 문이 열리는 거죠. 그때 하루에 딱 3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보고 싶은 사람 볼 수가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느꼈습니다. 또 너무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마는 다행히 통증이 거의 없었고 또 그래서 저는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그 좁은 방 안에서 7발자국이에요. 하루에 2만 보에서 3만 보씩 제가 걸었고요. 그 좁은 방 안에서 2만 보씩을 걸으셨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저녁에 각각 1시간 반씩 스트레칭도 해서 하루에 6, 7시간 이상을 운동을 했어요. 남는 게 운동뿐이었습니다. 좋게 쓰셨네요, 시간을.
그렇습니다. TV도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참 이 세상과는 정말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많이 애롭고 고독했습니다. 완치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안양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우리 안양시는 두 곳의 지역 예방 접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의 안양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만원구의 안양 아트센터인데요. 어제 기준 만 75세 이상 어르신 97.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인데 부작용과 관련된 대응이나 방안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또 우리 시가 일찍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의료인들과 백신 접종 의정 협의체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만발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료진들이 접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접종 전에 작성하는 예진표만 자세히 적어주시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정책 외에도 안양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12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고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통해서 300억 원 규모로 대출보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기준 범위를 벗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종 종사자와 프리랜서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총 20억 원 규모의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도 지급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잘 펼치고 계신데 이 방금 말씀하신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운수 종사자 또 관내 거주 예술인 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현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확인 전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안양형 생활안전지원금은 신청자 확인이 끝난 대로 이번 달 안에 저희가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멋진 행정을 또 펼쳐주시길 기대를 해보고요. 앞서 소개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안양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젊음의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스스로를 청년시장이라고 하시는데 100세 시대에게 아직 한창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지금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스스로를 청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양시의 미래가 청년의 미래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를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스스로 청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 정책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청년 정책 서포터즈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수시로 만나서 있는 힘껏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양 같은 경우에는 공단도 있고 이미 청년들이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또한 안양시 하면 공업도시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는 공업도시로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청년 인구도 사실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안양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는 중인데요. 그렇게 더욱 청년들이 우리 시에 찾아와서 자유롭게 창업을 하고 일하며 즐길 수 있는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코로나 확진됐다가 완벽하게 완치가 된 안양시장과의 인터뷰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청년들을 위한 안양시만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양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청년 창업펀드
921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예, 예. 이 해당 펀드는 안양시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 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 펀드의 투자를 통해서 청년 창업 기업 100개를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예, 예. 안양시에서 시작한 그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 일자리 사업과 예. 안양형 청년 일자리 두드림 사업, 중소기업 인턴 사원 제도, 온오픈 믹스 취업 박람회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신규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전월세 보전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인터넷 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석수, 관양 및 인도권 청년 스마트타운 조성이라든지 범계동,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등을 통해서 청년주택 토지가 충분히 예.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좀 특징을 발견했는데 이 청년 정책 이야기하실 때 힘을 빡 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안양 가서 살고 싶습니다. 안양으로 오세요.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그 스마트밸리 사업도 그 젊은 안양 미래 도시 계획을 위한 사업 중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안인데요. 예. 박달동 이천 군부대 탄약시설 이전 및 재화해서 박달동 일원의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해당 부지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과 자연환경, 상업, 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예. 물론 여기에도 청년들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안양시의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예. 우리 만안구 지역이 친환경 미래 산업 거점 도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로 이영준님께서는 안양시장님 파이팅이라고 또 하셨고요. 지금 안양시장님 응원하는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달 스마트밸리 한창 조성 사업 중인데 상당히 좀 외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편 정비 사업도 같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양시를 중심으로 보면은 박달동이 A곡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박달동의 서북쪽으로는 바로 광명역이 있고요. 광명, 예. 예, 동쪽으로는 관악역과 안양역을 지나는 1호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 게다가 만안구 석수역에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내년에 실시 설계 예정인 올곳 판교선이 통과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서울 청량리에서 안산까지 남북으로는 신안산선이, 올곳에서 판교까지 동서로는 올곳 판교선이 만안구 교통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전망입니다. 예. 주변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기 때문인데요. 박달 스마트 시티와 연계한 광교통 확충 계획을 수립하면 예. 만안 지역이 또 다른 교통 혁신 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응원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청년 지원 책임하는 안양시로 오세요라고 분께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저부터 가겠습니다. 안양으로. 자, 이런 사업들이 현재 스마트 시티 사업도 좀 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안양시는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외에도 밤 도깨비 자율주행 셔틀 사업이라든지 경기 IoT 거점센터 건립 등 다양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 디지털 스마트 도시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또 하나 한백산 추모공원 보기 드물게 여러 지방 정부가 좀 힘을 모은 상생 협업 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7월부터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7월부터 안양 시민은 한백산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양에서 30분이면 이동할 수가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앞으로 안양 시민이라면 장사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안양 시민과 공동 투자한 시민들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양 시민은 화장시설은 16만 원에 봉안시설은 50만 원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공동 투자한 6개 시의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화장시설 100만 원, 봉안시설 100만 원 사용료를 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추모공원이라고 하면 사실 그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한백산 추모공원 설치는 제가 처음 시장이 된 민선 5기 2013년에 제안한 사업입니다. 아, 예. 그때 당시에
화성시장님께 제안을 했어요. 화성시가 땅이 넓기 때문에 광역 화장장을 한번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예. 그때 당시에 최인석 시장이었는데요. 시장께서는 이것 민원이 만만치 않을 텐데 가능할까요? 예. 주민 제한 방식이라면 괜찮을 거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예. 인근 지역에 9개 지방정부와 함께 화장장 건립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대로 잘 진행됐으면 참 좋았으련만 민선 6기 들어가지고 시장이 바뀌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예. 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사업이 멈추게 되자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저는 그러셨겠죠. 민선 7기 예. 시장 취임과 함께 사업을 재추진했고 또 본 사업이 드디어 금년 7월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화성시에 제안하고 시작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드디어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 감회가 대단히 새롭기도 하고 또 이번 사업이 안양시와 화성시의 주도로 여러 지방정부와 힘을 모아 만들어낸 보기 드문 상생협업시설을 평가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말씀하시면서도 기쁜 마음이 막 드러납니다. 네. 자, 저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중간에 퀴즈가 나가는데요. 애청자분들을 위한 퀴즈인데요. 네.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들으시고 혹시 힌트가 가능하시면 애청자분께 힌트를 좀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안양의 볼거리 안양 8경이 올해 안양 9경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 사막사 남녀 근석이 제외되고 두 곳이 추가돼 안양 9경이 됐는데요.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와 함께 안양 9경으로 새롭게 지정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포청천, 2번 안양천, 3번 안양 천태만상 인간 세상. 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은 아무튼 이겁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은 문자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서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성심단 삼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번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자, 시장님. 네. 1번 포청천, 2번 안양천, 3번 천태만상 이런 노래인데. 제가 힌트 드릴까요? 예, 힌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는 무슨 천이 있죠? 서울에요? 예. 청계천? 안양에는요? 네. 대답이 됐네요. 힌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또 애청자분들과 안양 시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특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우리 안양 시민 여러분 중에서 정말 절망적이고 힘겨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안양시청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양시가 최선을 다해 성심껏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시민들을 위해서 멋진 발걸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 방송을 해봤는데 네. 그 시장님과 합이 너무 잘 맞아서 혹시 매주 이렇게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문자로 그 데이비드 리님께서 안양 KBL 파이널 올라가서 우승할 수 있기를 또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네. 매노빵님께서는 시장님 안양시 청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김성은님께서도 청년 지원 정책 많은 안양시로 모두 오세요. 안양시민 올림이라고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또 멋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고령사회 진입 등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르신들이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김종민 서울시 교통전문관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7만 명이나 됩니다. 예. 전체 인구 대비 16.3%인데, 보통 저희가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예.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계속 이런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보행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예. 예. 다행히 노인 사망 사고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크게 줄고 있지만 예.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보행 사고 대비해서 노인 사고 비율이 무려 52%나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전에도 노인 보행 사고 감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대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전 대책에서는 2007년 이후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163개소를 노인보호구로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를 노인보호구로 알리고 또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노인 보행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는 지역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전통시장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전통시장을 전국 최초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곳이라서 사고 위험도 높았을 텐데, 네. 이전에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동안 왜 지정되지 못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네네. 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법은 도로교통법 12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도로교통 12조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복지관, 의료시설, 공원, 체육시설 이렇게 네 곳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지정 대상에 특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지정하지 않고 별도로 개선 대책을 그냥 했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투자한 대비해서 효과가 노인보호구로 지정했을 때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인보호구로 지정되면 운전자들이 주의운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올 1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포함시켜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란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대책이나 시민분들께 부탁드릴 사항이 있으면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시는 조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법 주정차를 갖다 막는 것보다는 노인분들 보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단속 시간대를 좀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하게 된다면 큰 혼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의 측과 미리미리 좀 협의를 좀 한 다음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사고가 많은 성북구 장이시장이라든지 동작구 성대시장, 청량리시장 등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서울 시민들이 이런 부분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민 서울시 보행정책과 교통전문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퀴즈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볼거리 안양 8경이 올해 안양 9경으로 변경됐습니다.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와 함께 안양 9경으로 새롭게 지정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포청천, 2번 안양천, 3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보기가 안양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자, 오늘 문제 쉽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동차 관련돼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3입니다. 3기 신도시 3만 호에 대한 사전 청약 물량이 오늘 중 발표됩니다. 정부가 오늘 2사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주택 공급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됐던 LH 조직과 기능 혁신 방안은 5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9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지자체들도 수긍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를 두고서는 올해 안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재산세 감면안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논의된 적 있었지만 지자체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200입니다. 택배비가 상자당 200원에서 30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해결을 위해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회사가 분류 작업 전담 인력 투입과 시설 투자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5월 말까지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숫자 1입니다. 네,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이 수상 여부 예측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각종 시상식 결과를 점치는 사이트 골드 더비에 따르면요.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이 전문가와 편집자 일반 회원으로부터 4,574표를 받아 2위인 583표를 받은 마리아 바칼로바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9시부터 생중계되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102년 한국 영화 역사에 한 획이 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두근거립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문자 소개해드리고 다음 코너 연결하겠습니다. 1879번님께서는 태어나서 방송국에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매일 듣고는 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새싹 청취자 우대 방송입니다. 그래서 1879번님, 예, 제 권한으로 선물 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또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9290번님, 저 지금 땡땡천에서 청소하는 미화원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 그 청소하는 미화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 그 주민들이 또 가서 또 아름다움과 여유를 만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또 감사드린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450번님, 늘 슬라생 듣고 있는데 안양시장님이 나오셨네요. 안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에 안양에서 아이 낳고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도 선물 드립니다. 예, 자랑스러운 안양인, 예, 선물 드리고요. 7117번님께서는 정답을 하늘천 따지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그 천 나오니까 하늘천 따지로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답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재밌진 않군요. 자, 퀴즈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퀴즈 처음 낼 때보다 좀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저조하네요. 굉장히 오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퀴즈를 드립니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또 많은 참여해 주셔야 저도 좀 힘내서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안양의 볼거리 안양 8경이 올해 안양 9경으로 변경됐습니다.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와 함께 안양 9경으로 새롭게 지정된 이곳은 어딜까요? 1번 토청천, 2번 안양천, 3번 안양 천태만상 인간세상. 예.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이텐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2부 코너가 박병일 명장 코너인데요. 지금 통화 중인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명장님 방송 듣고 계시면 전화 끊고 우리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자, 명장님 전화 기다리는 동안 우리 이 노래 듣죠? 윤수연의 천태만상. 자동차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동차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면 어디를 살펴봐야 될까요? 오늘 내 차에서 나는 수상한 냄새의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운전하다가 맡은 수상한 냄새 외에도 자동차 점검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마이텐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병일 명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자동차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들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그때마다 좀 찰떡같이 다 아시더라고요. 명장님께서. 아, 네. 이 냄새로도 자동차 이상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예. 자동차는 소리와 냄새가 일단 예. 그런 거 나면은 일단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식초 냄새가 난다. 요새 이제 아마 여름 돼가니까 예. 어떤 차 같은 경우에 식초 냄새 나는 차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건 충전 계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이 냄새를 꼭 기억하세요. 식초 냄새. 두 번째 냄새를 꼭 기억해야 될 냄새가 단내. 단내요? 예. 단내. 엿기름 냄새 아시잖아요? 예. 예, 그 단내가 난다는 건 부동력이 새는 거예요. 냉각 속에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요새 아마 단내 나는 차 또 많아요. 그래서 항상 냉각수도 점검하고 단내가 나면 엔진이 잘못하면 점검 안 하면 망가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단내가 났을 때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온도 게이지. 온도 게이지가 아무리 주행을 해도 반에 딱 멈춰야 돼요. 반에. 중간에. 근데 더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운행을 멈추고 꼭 점검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고무 타는 냄새라고 하면 이제 벨트 같은 거 슬립 이렇게. 예, 그리고 가죽 타는 냄새 같은 건 라이닝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핸드브레이크 이렇게 당겨 있다든가 이럴 때 가죽 타는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자, 지금 식초 냄새, 단내, 고무 타는 냄새, 또 가죽 타는 냄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맘때쯤이면 가장 많이 맡게 되는 냄새가 바로 이 퀴퀴한 냄새. 이게 100% 에어컨 때문인 것 같은데 맞아요. 히터를 틀어도 이런 냄새가 날 때가 있거든요. 이 퀴퀴한 냄새를 잡으려면 어디를 좀 살펴봐야겠습니까? 이게 이제 흔히 전문용어로 에바라는 거고 공기 증발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거 보면 밖에다 이만큼 횡 돌아가는 거 하나 달죠. 그거 이제 횡 돌아가는 거죠. 그게 증발기인데 그 증발기 같은 경우가 이제 차의 실내 바닥에서 먼지라든가 아니면 공기율타가 통해서 들어온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서 그 안에 나리레다의 핀에 끼지면서 썩어서 나는 냄새예요. 뭐라고 하니까 이제 곰팡이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에어컨 딱 틀면 냄새가 나고 또 히터 틀면 또 똑같이 바람 그쪽에 나오니까 냄새 나는데 이거를 먼저 어떤 분들은 약품을 뿌리거나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청소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히터 온도를 최대로 높여요. 잠시만요. 히터 온도를 최대로 높이고. 그다음에 문 다 닫아요. 문을 다 닫고. 그다음에 히터를 최대로 틀어요. 그러면 굉장히 가동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차 실내가 찜질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좀 말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간단하네요. 그렇게 했는데 대신 이제 그래도 많이 나거나 그러면 그 증발기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샵이나 정비업체 샵은 거기다가 이렇게 세정제 뿌리고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향수가 사람은 코를 속이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보면. 그런 거 뿌리면 살짝 그게 묻혀서 세기를 확 죽이지 못하고 이제 우리 코에
향수처럼 놔두기 때문에 뭐 냄새 안 나는구나, 수리가 됐네라고 하지만 일주일 지나면 또 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완벽하게 하려면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만약 교체했다 하더라도 오래 쓰고 싶다면 실내 바닥에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진공청소로 깔끔하게 청소해 주는 거, 그다음에 공기fil터는 만킬마다 교환해 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 히터나 에어컨 관련해서 이 키키한 냄새 이외에 또 의심해봐야 하는 냄새가 있을까요? 뭐 다른 냄새는 다양한 냄새가 아직도 많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뭐 가죽 타는 냄새도 있고 식초 냄새도 있고 단내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단내하고 식초 냄새만 딱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이거는 고장 났다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장 나면 전기장치 만약에 식초 냄새 난다 그걸 모르고 갔다 발전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화재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오버 충전되게 되면 위험하죠. 단내가 나게 되면은 그 엔진이 오버히팅 해가지고 엔진을 통째로 잘못하면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냄새 기억하지 말고 딱 단내와 식초 냄새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정비소서 가야 된다. 이렇게 아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평상시에도 안 났는데 하여간 뭐 이상한 하여간 이렇게 달걀 썩은 냄새처럼 난다라고 하면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 부동액 같은 경우에 순정품이 아닌 다른 이종의 오일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차에 냄새가 나거나 이런 소리가 나면 무조건 자동차가 저 아파요, 저 고쳐주세요 이 얘기하는데 그걸 무시하면 자동차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냄새가 날 때, 특히 식초 냄새나 단내가 날 때는 바로 정비소를 향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6587번님께서는 타이어 교체시키라 그냥 스노우 타이어로 계속 탈 예정인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스노우 타이어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연비가 안 좋아요. 소리도 나요. 그죠? 안 되고 요새는 사계절 타이어이기 때문에 사계절 타이어 봄, 여름, 가을 쓰는데 스노우 타이어는 강원도라든가 산길 같은 데 많은 데는 살 수밖에 없지만, 지금 만약에 스노우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연비가 안 좋고 소음이 많이 발생돼요. 그다음에 결국은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올 겨울에 또 써야 되는데 빼뒀다가 먼저 타이어를 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네요. 스노우 타이어 쓰지 말라고. 네, 진짜 안 좋아요. 연비도 더 안 좋아요.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0830번님, VDC가 정상 작동하고 찌그덕 통통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다시 빗길에 VDC가 작동하게 돼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점검해봐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사라졌으면 괜찮아요. 원래 경고등이라는 게 들어와서 계속 들어와 있으면 고장 난 거 맞고. 근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접촉 불량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났는데 핸들을 꺾을 때 아니면 주행할 때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좀 이따 괜찮아. 그러면 차가 정상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고장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동차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에 안 맞는 때가 있어요. 운행하는 조건에 따라서 왜 바퀴가 슬립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컴퓨터는 헷갈리는 거지. 어느 쪽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그 알고리즘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표준하고 벗어나니까 경고등 띄웠다가 다시 알고리즘 이제 보니까 들어오는 입력이 정상이야. 그러면 다시 걔가 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라진 거면 다행인 거죠?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도 머리 아팠다가 개보림 먹으니까 안 아프면 똑같았어요. 8080번님, 그 모하비 미션 오일 교환 시기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미션오일 교환 시기는 어떤 차는 메이크에서 말하는 거에 70에서 80% 갈아주는 게 중요한데 어떤 건 무교환 이런 말도 나와 있거든요. 미션오일은 이제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80도가 가장 좋은 거고 90도는 좀 더 안 좋고 100도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몇 도인지 재볼 수가 없으니까 7만에서 8만 킬로마다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7만에서 8만입니다. 6128번님, 냉각수 수명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용하지 않은 냉각수 보관 수명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냉각수는 이제 부동액 교환한다는 건데, 원래 2년에 4만 킬로 안에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단기 부동액이라 하고, 예전에 차들은 다 단기 부동액을 썼어요. 그래서 2년에 4만 킬로만 교환하는데, 요즘 나오는 차,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나오는 거는 이제 부동액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장기 부동액이라고 하는데 장기 부동액은 보통 10만 킬로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에 장기 부동액이 넣었는지 단기 부동액이 넣었는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전에 나왔다. 그러면 단기 부동액 2년에 4만 킬로 하는 거고 3년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장기 부동액이니까 10만 킬로까지 운행하셔도 되는데 확실하게 모르니까 또 사고 난 차 같은 경우는 또 정비업소에서 단기 부동액, 장기 부동액 뭔지 모르니까 정보업소에 가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7479번님께서는 여름에 에어컨 장시간 사용 후에는 시동 끄기 전에 뜨거운 바람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틀어주고 시동을 끄는 습관이 좋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맞는 말이죠. 약간의 근데 이제 귀찮아서 잘 못하는데 사람들이. 왜냐면 에어컨을 딱 끄게 되면 그 안에 증발기가 차가워뜨기 때문에 물이 형성이 돼요. 습도가. 그렇죠. 그러면 바로 꺼버리면 물이 그 안에 이제 아까 말하는 증발기에 살살 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먼지하고 또 만나게 되면 먼지와 증발기 물하고 섞이면 덩어리가 되게 되고 덩어리가 시간 지나서 차근차근 쌓이게 되면 그 곰팡이가 돼서 결국은 이제 쾌쾌한 냄새가 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컨 끄면 조금 해서 히터를 잠깐 켰다가 그래서 따뜻하게 물기가 있는 걸 말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이론은 되게 쉬운데 실제로 맨날 바쁜 사람들이 그거 하기는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의 이제 정차 한 5분 정도 됐다. 그러면 에어컨 꺼요. 끄고. 에어컨 끄고 히터를 살짝 켜요. 온도를 높여도 돼. 그러면 자동으로 말리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바닥 매트는 일주일에 한번 청소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7010번님. 얼마 전부터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는데 혼자 운전할 때 몰랐는데 아침에 아들을 태웠는데 조수석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운전석에 차가운 바람이 잘 나오는데 왜 조수석만 이러는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면 요새는 옛날에는 히터 틀면 한 방향을 한 군데밖에 보낼 수가 없었는데 요새는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앞과 뒤에 분리가 돼 있어요. 시스템들이. 그러면 그걸 열어주고 막아주는 게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모터가 달아서 한마디로 밸브처럼 수도꼭지처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은 잘 되는데 조수석은 한마디로 개폐가 안 되는 거야. 에어컨 틀었어, 히터 틀었어 이게 개폐가 안 되는 거기 밸브가 불량이다.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액추에이터가 불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 수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뜯어야 돼 답은. 뜯어서. 돈도 많이 들리거든요. 달라요. 찾아서 뭐 간단하게 들여다보고 모터방 가는 차도 있는데 대수면 요새 차들이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서 그거를 에바라든가 통째로 어셈블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리게 되면 실제로 부속값은 얼마인데 아마 뜯었다 붙였다는 공임이 비쌀 거예요. 그 차마다 가격이 너무 달라요. 난이도 때문에. 알겠습니다. 4022번님 차가 이상한 것 같아서 정비소에 갔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진단기에서 이상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못 잡아냅니다. 잘. 이제 진단기라는 게 거기 절대적이지 않는 게 뭐냐면 고장이 거기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고장이 3초 동안 지속하거나 또 어떤 고장이 4초 동안 지속이 이상 되면 고장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3초 아니면 4초 동안 이렇게 알고리즘이 돼 있는데 2초 동안 고장 났다가 좀 이따 정상이야. 분명히 2초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컴퓨터는 못 알아들어요. 정상이네 이렇게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만 느끼는 거야. 운전자는 어떻게 분명히 시동도 꺼졌다가 RPM도 올라갔다 내렸다 했는데 진단기는 맨날 정상이야.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에 그 타이밍을 정할 때 거기에 그렇게 정해놓으면 실제 이상이 있는데도 자기는 맨날 이상 없다 그래. 그리고 또 뭐냐면 자동차의 부품은 2만에서 3만 개 정도 부품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센서 감지하는 센서는 50개 미만이에요. 다 감지를 하기가 어렵겠군요. 다 어렵죠.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그게 조금만 예민하면 바로 이제 경고등 뜨면 운전자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어떤 고장이 났을 때 3초나 4초 동안 그 이상 나게 되면 걔는 고장. 그 전에 그저 2초만 나고 뭐 그 다음에 고장 안 났다 그러면 정상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 자기 진단기로 스캐너 그 정비업소에 가면 이상 없는데요 맨날 이렇게 하고 운전자는 무슨 소리야 아까도 문제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 알고리즘의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렵겠군요. 자 1392번님 불땡 뭐 파워땡 같은 연료 첨가제 정말 효과가 있나요?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연료 첨가제는 광고는 광고일 뿐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건 제가 좀 몰랐던 얘기야. 그러니까 연료 첨가제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온도가 기준이더라고요. 보통 290도 이상이 돼야지 연료 첨가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냉간시에는 연료 첨가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연소실에
쏘았을 때만 이제 연료 첨가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요새 GD 엔진이라든가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같은 경우에 해서 엔진으로 그런 카본이라 집어넣기 때문에 예. 연료 첨가제를 가끔씩 넣어서 주는 것도 엔진 내부에 때를 깔끔하게 닦는 거 맞습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움이 됩니다. 네. 예. 0919번님께서는 제 딸이 고급차 신차를 샀는데 조수석문에서 잡음이 들려서 AS 센터에서 뜯어봤는데요. 그 안에 조그만 물건이 들어갔답니다. 자, 그런데 공인비를 8만 원 줬다는데 2달 된 신차인데도 돈을 받는 겁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기준을 이렇게 본 거죠. 자기는 새 차 만들 때는 그런 게 들어갈 리가 없는데 소비자가 잘못 과실로 인해서 집어넣었더니 예. 그거는 AS하고 보증가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돈을 받겠다 했는데 좀 인심이 야박하네. 네? 교체 그냥 해줘야지, 그거는. 예. 네. 오늘 그 명장님 좀 뭐랄까요. 1인 연극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나는 이제 방송을 좀 이쁘게 해보려고 내가 혼자서. 오늘 매우 이쁘십니다. 예. 그래요? 예. 네. 5021번님. 엔진 오일에 이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엔진 청소 셀프로 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엔진에 이물질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사람 같은 경우에 예. 피가 맑아야 건강한 건데 피가 요새 이때 코로나 백신 혈전이 생겼다. 혈전 생기는 게 이물질 생기는 거잖아요. 피에 예. 굳어버리는 거. 예.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오일 순환이 안 돼서 결국은 엔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고 만약 혈전이 생겼다. 아니 혈전이 아니라 이물질이 생겼다는 얘기는 엔진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꼭 점검을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일 명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2번 안양천이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추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오늘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